하노이 거리의 추운 밤. 하노이의 추운 겨울밤, 차가운 공기가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스며들고 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적막한 거리는 물기 가득한 길을 만들어 놓았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은 비를 통해 반사되어 몽환적이고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내 민차오 할머니는 마른 체구지만 비 오는 날씨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고 있다. 그녀의 어깨는 꽉 찬 재활용 봉지로 무겁게 눌려 있다. 길을 따라 걸어가며 비에 젖은 하얀 머리카락은 힘겨운 숨결과 섞여 있었다. 그녀의 작은 눈은 긴 하루의 피로로 점점 가라앉아 간다. 그녀의 손에는 빈 병 몇 개와 오래된 플라스틱 조각 몇 개만이 들려 있다. 할머니는 내일 어떻게든 기름을 팔아서 손녀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갑자기 가로등 불빛이 길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멈추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마른 손으로 물방울이 남아있는 부분을 털어냈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다. 조금 두껍고 무겁게 느껴졌다. 누가 이런 가방을 여기서 떨어뜨렸을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 든 현금에 깜짝 놀랐다. 돈이 꽤 두꺼운 뭉치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세어보았고 총액은 2억 5천만 동이었다. 이 돈은 할머니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다. 순간 손녀의 미래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할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돈으로 손녀는 굶주림을 겪지 않을 거야.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할머니는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히 매우 걱정하고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탐욕스럽게 굴 수 없어. 내 민차오 할머니는 하노이의 추운 비와 바람 속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명히 돌아올 거야. 나는 여기서 그들을 기다릴 거야.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고 바람이 할머니의 낡은 옷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할머니의 눈은 지나가는 차량을 따라가며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랐다. 약 10분 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다. 밝은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환하게 비추며 차량은 천천히 달리며 운전자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 양옆을 살피고 있었다. 차는 할머니 옆에 멈췄고 창문이 내려갔다. 젊은 남자 운전사, 트람반 빙이 불안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검은색 가죽 가방을 보셨나요? 내 민차오 할머니는 차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가방이 검은색이고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어 있었나요? 운전사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신이 나서 말했다. 맞아요. 저희 집주인이 방금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아주 걱정하고 있어요. 할머니, 그 가방을 보셨어요? 내 민차오 할머니는 말없이 천천히 낡은 가방을 열어 검은 가죽 가방을 꺼내어 운전사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 제가 방금 전에 주웠어요.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운전사는 가방을 받아들고 그것을 살펴보며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에게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인님이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내 민차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친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이 긴장감 넘치는 논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때 고급 승용차는 길가에 멈췄고 뒷문이 열렸다.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비싼 정장 차림을 하고 강력하지만 냉정한 표정으로 내 민차오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할머니와 운전사가 건넨 가방을 확인하며 다가갔다. 응우엔 티라는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당신이 가져온 가방이에요. 뭔가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티란 부인은 가방을 받았고 그녀의 눈은 잠시 내 부인의 깡마르고 굳은 손에 머물렀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방을 열어 안에 있는 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고 그녀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요, 저는 주머니에 4억 5천만이 있었어요. 이제 2억 5천만만 남았죠. 2억은 가져갔어요? 내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악수. 아저씨, 당신은 길가에서 이 가방을 집어들었을 뿐 안에 있는 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것을 가져갈 생각이었다면 당신은 여기 서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란 부인은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하며 목소리를 높여 각 단어에 강조를 더했다. 내가 당신을 믿을 것 같아? 당신이 그것을 떨어뜨리기 전에 당신의 가방에 4억 5천만 달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당신은 그것을 조금 가져갔고 이제 감히 눈을 가리기 위해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야? 느 부인은 입술을 깨물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부인, 당신은 감히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주의 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한 푼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티란 부인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번쩍였다. 그녀는 느 부인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외모만 봐도 그녀가 탐욕스럽고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2억은 즉시 갚아줘.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할게. 그 비난은 느 부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그날 번 적은 돈, 약 7만 5천 VND밖에 되지 않는 돈을 낡은 청가방에서 꺼내 티란 씨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부인, 이게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당신은 가난하지만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고발하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멈춰서서 속삭였다. 저 불쌍한 노파를 보세요.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상사는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만들어냈을 수 있을까? 그녀가 정말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을 수 있을까? 주위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의 르 부인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입술을 움직였다. 당신은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당신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티란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정직한 척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본성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감히 여기 서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봅시다. 운전사는 그녀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르 부인을 바라보며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듯했지만 감히 말을 건넬 수는 없었다. 군중은 점점 더 커졌고 수다스러운 소리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르 부인을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군중 속의 중년 여성 한 명이 회의적으로 다가와서 티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늙고 약한 여자를 보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착각한 건가요? 하지만 티란 부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그냥 떨어뜨리기 전에 그 돈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정확히 2억이 모자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르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나아질 방법이 없어 보였다. 티란 씨와 레 씨 사이의 논쟁은 점점 더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가볍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길로 차갑게 불고 있었지만 모든 겹의 옷 속으로 스며드는 추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티란 부인은 가방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계속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금액이 2억이 모자라잖아요. 끝까지 부인할 건가요? 르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마른 손은 낡은 천 가방의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여기 서서 가방을 돌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신은 인생에서 잘못한 적이 없어요. 군중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노파가 어떻게 감히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돈이 없는 이유를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신 상사가 그 이야기를 지어낸 걸까?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20대 정도의 젊은 여성이 도로변에 주차된 고급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응우엔 티 민트랑이고 긴 코트를 입고 키가 크고 예뻤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녀의 눈은 놀란 기색을 보였다. 엄마, 왜 그래? 왜 할머니랑 싸웠어? 소녀가 물었다. 티란 부인은 여전히 좌절에 가득 찬 얼굴로 돌아섰다. 당신은 적절한 시기에 왔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고 이 노부인은 가방을 돌려주었지만 2억은 없어졌습니다. 그녀가 가져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소녀는 가까이 다가가서 르 부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는 차가운 비 속에서 깡마르고 떨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 정말 우리 엄마의 가방을 주워주셨어요? 르 부인은 눈을 들어 급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자기야. 길가에서 가방을 발견했지만 안에 있는 돈은 건드리지 않았어.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지 억울하게 고소당할 줄은 몰랐어.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소녀는 엘리 부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 다음 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엄마, 가방에 4억 5천만 달러가 있는지 정말 알아? 아니면 실수한 거야? 티란 부인은 짜증이 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실수? 가방을 떨어뜨리기 전에 방금 확인했어요. 4억 5천만 달러가 있었는데 이제 2억 5천만 달러만 남았네요. 그냥 날아갔나요? 소녀는 뭔가 생각하는 듯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에 브랜드 매장에 시계 사러 갔어? 오래전부터 원하던 시계가 2억인데 잊었어? 그 말을 듣고 티란 부인은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주저했다. 정말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나 그 소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지불했어요. 주머니에 남은 돈은 정확히 2억 5천만이었어요. 할머니가 훔친 게 아니에요. 공기가 멈춘 듯했고 군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티란 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다보며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고 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감으로 붉어졌지만 그녀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요, 잊었어요. 그녀가 중얼거리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소녀는 느 부인에게 돌아서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이렇게 추운 비 속에서 가방을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느 부인은 그 소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결국 그녀의 말은 그녀의 선한 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꼬마야. 그냥 가방을 돌려주고 싶을 뿐이야.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이해해주면 돼. 군중 속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느 부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속삭였다.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셔요. 요즘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소녀가 다가와서 부드럽게 느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저녁 내내 추위를 이겨내며 어머니의 물건을 돌려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느 부인은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전의 거짓 고소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티란 여사는 딸을 상기시켜준 뒤에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줍음과 자존심 때문에 고맙다고 말하거나 사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거기 서서 가방을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고 주변 군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 소녀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느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는데 그녀의 어조는 어머니의 차가움과는 전혀 달랐다. 할머니, 어머니를 대신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서두르셔서 가방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기억 못하셨고 그래서 할머니께 고통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방, 이거요. 누구나 그녀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느 부인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약간 슬픈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그러나 품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자기야. 나는 양심에 따라 이러는 거야. 고맙거나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잃어버린 사람이 물건을 되찾기를 바랄 뿐이야. 그 소녀는 존경심을 표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인 다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엘리 부인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방에 제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는 돈이 더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가족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알았지?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가방을 열고 5천만 VND가 담긴 돈을 꺼내 내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돈 뭉치를 깡마른 손에 집어넣은 다음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돈을 간직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사랑의 작은 표시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당신이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느 부인은 깜짝 놀라 재빨리 뒤로 물러섰고 거부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요, 자기야.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 나는 그저 양심에 따라 내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건. 그녀는 매우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소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대신하여 사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 말은 내 부인의 가슴 속의 모든 슬픔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찬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른 손으로 돈 뭉치를 움켜쥐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진심에 대한 이 돈을 받겠습니다. 주변 군중이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감탄하는 수다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그 노부인은 그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야. 그 노부인이 그렇게 불쌍한 걸 보면 그녀는 정말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소녀는 어머니에게 돌아서서 속삭였다. 엄마, 할머니께 할 말씀 있어요? 티람 부인은 수줍어했지만 내 부인 앞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다음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방 돌려줘. 오해해서 잘못 비난한 것도 미안해.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느 부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부인. 누구나 가끔 성급한 판단을 내리죠. 중요한 건 모든 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소녀는 느 부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꺼내 그녀의 목에 두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추워요. 집에 갈 때 건강 조심하세요.
이 돈으로 자신과 가족을 돌보고 따뜻한 설날 보내세요. 느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돌아서 떠났다.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빗방울은 여전히 차가운 길 위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느 부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이 방금 켜져 있어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 느르 부인이 집으로 걸어갔을 때는 이미 어두웠다. 외로운 노란 불빛이 황량한 거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비는 여전히 가볍게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이 그녀의 시든 가슴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초라한 작은 집에 도착한 느 부인은 오래된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깜빡거리는 노란 전구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녀, 응우엔 티 호아라는 7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찢어진 매트에 앉아 오래된 인형들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린 소녀는 고개를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늦게 집에 오셨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느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손을 얹었다. 깊은 목소리. 당신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호아.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손주가 따뜻하고 충만한 때를 보내도록 도왔어요. 그 소녀는 고개를 기울이고 호기심에 눈을 크게 떴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부인? 그들은 어떻게 당신을 도울까요? 느 부인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청가방을 내려놓고 쌀과 고기,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온 음식을 꺼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소녀가 준 돈 뭉치를 조심조심 펴보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내 부인은 그 돈을 손녀의 수업료를 내고 유치원에 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교육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교사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은 내 선생님을 바라보았는데 내 선생님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정이 가득했다. 당신 같은 가난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 르 부인은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샀다. 느슨한 경첩이 달린 나무 문과 낡고 얼룩덜룩한 벽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지만 하노이의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견딜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매일 느 부인은 더 많은 음식을 사기 위해 약간의 돈을 쓴다. 그녀의 손녀는 삶은 야채와 차가운 밥만 먹던 밥에서 이제는 고기와 생선을 먹게 됐습니다. 그녀의 뺨이 다시 분홍빛이 되었다. 가난한 느 부인과 가방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감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가난했지만 2억 5천만 원짜리 가방을 돌려주었다. 정직함은 정말 존경스럽다. 그녀는 또한 잘못된 비난을 받았다. 다행히 회장의 딸은 친절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할머니는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러한 정직함 중 하나는 희귀한. 돈은 가난했지만 덕은 풍부했던 사람들이 점차르시 부인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경멸하던 시선이 이제는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몇몇 사람들은 느 부인에게 몰래 음식과 헌옷, 작은 동전 몇 개를 주어 그녀를 도왔습니다. 새해 첫날이 다가옵니다. 설이 다가오자 레 부인의 작은 집은 이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손녀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방금 산 새 셔츠를 자랑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연말연시 식사에 반청, 끓인 돼지고기, 향기로운 절인 양파 한 접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느 부인은 문 앞에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인간의 친절에 대한 믿음을 준 소녀에게 조용히 감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의 손녀가 더 밝은 미래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녀는 다시 달려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는 최고예요. 할머니 덕분에 학교에 돌아가서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어요. 느 부인은 손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 덕분이 아니야, 호아. 친절한 사람들 덕분이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고 친절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친절은 항상 보상받는다. 정직과 친절에 대한 교훈. 가난한 느 부인의 이야기는 정직에 대한 교훈을 남길 뿐만 아니라 삶 속의 좋은 것에 대한 믿음도 퍼뜨립니다. 정직은 최고의 선물이며 가끔 친절은 예상치 못한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하세요. 작은 행동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정과 의미 있는 교훈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정직과 친절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이 좋은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